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11월의 첫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지지부진했던 10월 장이 끝나고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을 해줬지만 양지수의 상승폭이 시원하진 않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와는 달리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점을 높이면서 10월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FOMC에서 긴축 정책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990선 터치한 이후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0.28% 오른 2,97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8원선까지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3,5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6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0.63% 오른 99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천선 회복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보다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개인이 홀로 매도하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은 NFT, 가상화폐, 그리고 메타버스였습니다. 게임주들의 강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신작 흥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M게임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게임주뿐만 아니라 NFT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시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이브와 JYP 엔터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한편 오늘 백신과 치료제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 가운데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백신 패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 쪽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면세점이나 백화점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 업종으로는 뭐 면세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또 영화관 업종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나 항공주를 좀 찾아보시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행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사실 1년 전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또 주가는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상승을 좀 했던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이미 주가가 상승폭 거의 한 100% 정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가 지금 현재 조정인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행주는 조금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직 시작 안 한 종목으로는 뭐 면세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영화관 관련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존 영화관 운영 시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존 밤 10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었는데 따라서 영화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CJCGV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주가 상승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매출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만 않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으로는 뭐 JTC나 아니면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급락이 있었고요. 아직 좀 시작 안 한 종목으로는 JTC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C는 지금 현재 좀 횡보가 길어지고 있고 아직 주가 상승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의 그 매출 증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관련 종목 중에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32,000원대 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저점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안 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직 지금 시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개별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행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세가 시작이 돼서 이미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세점주 JTC 그리고 편의점주 GS 리테일, 영화 관련주 CJ, CGV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강했던 게 NFT 관련주였습니다. 원래는 좀 게임이나 가상화폐 내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다가 이제는 NFT 관련 섹터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NFT 플랫폼 오픈 소식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서울옥션이나 한컴 MDS 같은 종목들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점차 이 NFT가 점점 분야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NFT 관련주 좀 지금 매수 전략을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NF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NFT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기존 뭐 게임이나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별도 고유 인식값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소유권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들어가게 되고요.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FT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에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늘 신고가를 이미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 이후에 좀 대응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서울옥션도 마찬가지로 이미 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대응을 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제 다른 종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톤이라는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진입을 한 종목도 또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응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그나마 좀 적은 종목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FT 관련 이슈 단기적으로는 추가 강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역시 급등한 종목을 새롭게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서울옥션 같은 부분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아직 좀 못 오른 종목 아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또 역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시해줬던 공략주 다나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공략주를 오픈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20일에 제가 다날이라는 종목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1차 목표가랑 2차 목표가를 한 번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큰 급등이 나와서 도달을 했고요. 오늘 제가 2차 목표가 9,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장중에 정확하게 9,500원까지 딱 도달을 하고 이제 윗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네.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매도하신 분들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날은 싸이월드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부활을 하게 될 경우 시장 가치가 3조 6천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면은 제가 바로 요 날에 10월 20일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날 강세여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갭상승을 했어요. 오늘 갭상승하면서 2차 목표가 9,5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9% 수익이고요. 그래서 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수익률 31.9%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셨을 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위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 이 종목은 제가 10월 25일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지트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주일 전에는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지트 차트 보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이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날이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정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2거래일 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날보다도 매수가를 좀 더 아래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그 사이로 좀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조정이 있죠. 그래서 1,5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최고점이 1,755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로 1,750원 딱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아마 17%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2차 목표가는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비중을 좀 보유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비중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리뷰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다나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나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는데 목표가가 오늘 고점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인데 눌림목에 공략을 해서 현재 수익률이 17%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비중은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점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를 좀 들어봤는데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종목들 그리고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4강 추세로 들어갈 거고요. 네, 일단 추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좀 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6번까지 진도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봤었고요. 그리고 종목에다가만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어떻게 보실지 좀 종목 차트에만 적용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9월 8일자고요. 코스닥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갑자기 또 보면은 또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은 차트를 볼 때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여기 지금 최고점 찍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1062포인트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니까요. 이때도 지금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고점을 찍고 있죠. 그럼 고점이랑 고점을 보면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결해 보니까 한 1060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요 마지막 이 9월 8일자 이때 좀 너무 이제 큰 음봉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저항 돌파를 자꾸 시도를 해요. 계속 이제 이 1060을 돌파하려고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했죠. 그러니까 3번이나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돌파를 계속 시도하는데 시도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실망치가 커지게 됩니다. 이 코스닥은 1060은 이제 못 넘는다. 딱 이런 실망치가 생겨가지고 하락 전환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엔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하락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9월 8일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날이 9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계속 1060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못했잖아요. 돌파를 못하고서 완전히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랑 이거 다 깨지는 거 보이시죠? 급락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봉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8월 13일자인데,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는 제가 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저점이고요. 이때도 지금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선을 쭉 이어볼게요. 3,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3,200포인트인데 이 마지막 날 음봉이요. 요 날에 이제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급락뿐만 아니라 회복이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달 뒤입니다. 이제 10월 23일이에요. 8월 13일이 언제냐면요. 이날이거든요. 지지선 이탈했을 때 3,200 지지선인데 요날 이제 이탈했잖아요. 이날 이탈하고 이제 급락이 옵니다. 근데 지지선 이탈하니까 급락 왔죠. 그런데 이제 회복을 해주거든요. 회복을 해주는데 정확히 여기서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3,200을 뚫지를 못하고 완전히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지지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만약에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급락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지지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 코스피 차트에서 그대로 보고 계세요. 3,200을 이탈하니까 급락이 크게 왔는데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히 여기 3,200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 3,200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또 이렇게 하락으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네, 그래서 지지랑 저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차트에 반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종목 차트 보실 때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트 보실 때 지지선이랑 저항선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세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4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거 추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추세 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를 지켜줬을 때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 전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그 두 번째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어부터 좀 사전적으로 살펴보실 건데 일단 추세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성장이나 정체, 후퇴, 뭐 변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단어를 보시면 대략 어떨지 좀 이제 오시죠.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하락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겠죠. 그다음에 횡보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웬만하면요, 이 추세가요,
지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관성이 작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계속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추세가 안 깨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웬만하면 추세가 안 깨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상승을 하는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고 하락을 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횡보를 하려고 해요. 그럼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네,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점인 줄 알고 샀다고 하더라도 결국 큰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완전히 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보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계속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 타이밍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 상승 추세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 추세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추세인 거를 차트에서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1강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웬만큼 차트가 보이게 돼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고점을 찾아볼게요. 고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보잖아요. 그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이 추세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저점을 찾을게요. 저점이 여기서 나오고 또 두 번째 저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이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고점이랑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다 보면은 차트를 보는 게 늘거든요. 네,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차트로 보실 건데 일단 고점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렇죠? 고점이 여기 있죠. 고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고점이 여기 있어요.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고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저점이요. 저점도 이제 약간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기울기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완전 고점이잖아요. 여기서 샀는데 이 종목의 큰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뭐 모르겠다 하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반대예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하락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찾아도 떨어지고 고점이랑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점이죠. 여기도 지금 고점인데 고점이랑 고점을 쭉 잇게 되면 추세선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아까랑 반대죠.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돼요. 네, 이런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이랑 저점 찾아볼게요. 저점이랑 저점 찾아가지고 이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결국에는 큰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아예 안 봅니다. 저 차라리 신고가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 추세는 웬만하면 그냥 피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락 추세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차트 하나 보고 계신데 일단 고점을 찾을게요. 고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고점이 여기 있고 세 번째 고점이 여기 있어요. 됐죠? 그러면 고점을 쭉 이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추세선이 완전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도 볼게요. 저점이 여기 있고 그다음 저점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때도 또 급락이 또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하락 추세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급락 심하게 했으니까 반등하겠지 보통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의 큰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고점일 때 가격대가 3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기간이 한 10년이 넘어요.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5년 뒤의 상황을 보니까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지금 32만 원대잖아요. 이제 10,000원까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니까 살 거야. 이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진짜 끝도 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락 추세인 종목은 그냥 웬만하면은 잘 안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횡보 추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횡보는 일정한 가격대에서 오르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자리 걸음하듯이 이렇게 큰 등락이 없어요. 어떤 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요, 고점이랑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고점 여기죠, 그렇죠? 고점이 여기 있죠. 고점이랑 고점 쭉 이어보잖아요. 추세선이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평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횡보입니다. 기울기가 0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 저점이랑 저점 쭉 이어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거의 수평선이 나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은 제가 1강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박스권 궁금하신 분들은 1강을 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차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고점. 고점 여기 좀 윗꼬리 달고 좀 빠지네요. 그리고 여기도 고점이 있는데 쭉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수평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점 찾아보고 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저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잡아주는 어떤 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기를 쭉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수평선으로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요,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2004년부터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년 된 거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17년 동안 횡보를 한 거죠. 17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횡보만 10년을 하는 종목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17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으면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추세를 지켜줬을 때 이제 어떻게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점을 찾아볼게요. 저점 있죠. 쭉 이어봤어요. 그 추세선 나오죠.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이제 추세선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딱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세선 가까이 내려왔을 때 이때를 딱 매수 포인트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추세를 지켜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 매매를 하실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하고 이제 어디서 팔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추세를 이탈하잖아요. 그럼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되게 힘들어져요. 한번 그 형성한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 예측이 일단 힘듭니다. 그리고 종목이 가진 어떤 추세, 힘 이런 게 좀 지켜주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하셔야 또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추세를 좀 지켜주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보실 때요, 이렇게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는 이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추세선 가까이서 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추세선 가까이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추세를 지켜주면은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제라는 차트고요. 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예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10월 7일에 좀 예측을 해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10월 7일에 갑자기 이제 좀 한 28% 정도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9월 9일 보시면은 이때 고점 찍었죠.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으로 빠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재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장중에 28%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가냐 마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예측을 좀 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측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요날 이제 종가가 1,100원이었는데 이제 크지는 않지만 11,000원, 12,000원 요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선제 주봉 차트고요. 이제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저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 아니면 고점을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요, 저점이에요.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봤죠? 추세선 나왔죠? 근데 저는 이날이 되게 기가 막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추세선 있죠?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어요,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달고 여기서 쭉 올라오는 어떤 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고, 또 밑꼬리 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추후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높지는 않지만 이제 11,000원, 12,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크지는 않지만 11,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제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딱 이 밑꼬리 달고 올라온 시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지지를 받은 이후에 39% 정도 상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자 일봉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날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을 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제가 좀 예측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밑에 제가 예측을 했던 게 적혀져 있는데 한 3,200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봤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월봉입니다. 자비스 월봉 보고 계시고요. 제가 월봉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있죠? 그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었어요. 그랬더니 추세선 나왔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이 종목이 월봉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최근의 상황도 보시면요, 계속 이 추세를 지키거든요. 이 종목이. 계속 이 밑꼬리를 달고 계속 쭉쭉 올라오면서 추세를 이탈을 안 합니다. 추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승 추세에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계속 추세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아까 봤다시피 이제 윗꼬리가 좀 길어졌잖아요. 일봉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꼬리 달면서 계속 쭉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기 2,800원, 여기가 저항대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괜찮은 상승 추세에 있다. 근데 2,800원대가 저항이어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장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2,800원을 뚫어주면은 상승 크게 나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대만 뚫어주면은 이게 상승 추세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다라고 봤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날이 9월 30일이었는데 정확히 3일 뒤에 2일 뒤인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2,8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거든요. 요날 보시면은 장중에 2,800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항을 돌파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날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 이후 상승률을 보시자면은 한 19% 정도 상승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승 그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거는 수요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세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상승과 하락, 횡보 이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차트 보시면서 복습도 해보시고 매매 타이밍 찾는 방법 함께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용했던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공략주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제가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톤이라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었던 NFT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톤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 간편 인증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합작법인인 카르도에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주를 오늘 엮여서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 종목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14% 정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꼬리는 달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경우에 그 이후로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매수가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 2차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NFT 관련주 아톤이었습니다. 관련주 나도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32,050원이었는데 이보다 살짝 낮은 매수가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있다고 하는데 또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 관련주로도 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차랑 해외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현대 트랜시스에도 주요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이제 생산하는 전 차종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2,000원, 2차는 3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21선 여기서 좀 지지받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모멘텀도 있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리비안과 테슬라 관련주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역시 29,7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보다 살짝 낮은 매수가 28,000원에서 2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공략주 언급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와졌는데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폭락을 좀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반등 장세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다가도 또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이제 폭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3,050선을 좀 돌파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또 큰 폭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하나 또 내일은 또 불안정한 흐름은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반등 장세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이 3,050선은 확실히 돌파해줘야 반등 장세가 나오고 그다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천스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긴 하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121선은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강세인 테마주가 계속해서 순환을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 위주로 또 테마주를 좀 공략을 단기적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크게 봤을 때 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50선 저항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3,050선을 돌파해야만 본격적인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주도 섹터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와 내일 시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